간목의 묘월에 태어난 간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주와 자연이치에 보면은 간목 나와 있죠. 자, 묘월의 간목. 자, 자연 놓는 사주에서는 항상 일간과 월치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묘월이라 하면은 알잖아요. 3월 초에서 3월 4일이나 5일 그래서 4월 초까지 요때 계절적으로는 봄이죠. 봄인데 원래 입춘보다 요때 3월 초에서 그러니까 학생들 입학하고 막 그 신학기 때 준비할 때 이때가 더 추워요. 그래서 뭐 입춘 지나면은 막 봄이 와서 따뜻한 그런 기운이 들어온다 생각하는데 입춘은 겨울이랑 거의 똑같다고 봐요. 근데 3월 초에서 4월 초도 꽃샘추위 하는 게 그게 이제 이때예요. 이때. 그래서 묘월에는 부산스럽고 이 글자가 이제 묘라는 글자가 나타내듯이 부산스럽고 뭔가 깨우고 그 알란자죠 이게. 그러니까 벌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싹이 돋아나고 뭐 새학기도 시작하고 뭐 이때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은 요 묘월생들이 좀 이제 일간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은 비밀을 좀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 묘월에 태어난 이때는 발산하고 뭐 생동감 넘치고 이렇게 안으로 움츠려들면서 가두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때는 뭐 밖으로 막 다 표출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묘월이 뭐 일간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다 보지만은 이제 계절적으로 그렇다는 걸 잘 유념하시고 이제 묘월의 간목이니 역시 공통적으로 묘월도 열이고 어려요. 이때도 또 뭘 쓰냐? 또 역시 병화. 그 다음에 목이 왕성하니 토. 토는 무슨 토? 토는 무토, 무토? 또 진토. 그렇죠. 자, 우리가 그 이런 희귀 글자, 그 일간 따라 기뻐하는 글자, 그 일간 따라 꼭 좋아하는 글자, 싫어하는 글자 쓸 때도 그 쓰는 순서가 있어요. 토는 거의 이제 아까 금방 무토라고 했는데 지지에 토가 없으면 천간에서 토를 쓸 수도 있는데 일단 그 토는 지지에서 써야 돼. 그리고 간목 같은 이런 위에서 나무가 그 피는 그런 일가는 수를 써도 여름에 수 쓰죠. 수 써도 수가 필요해도 지지에서 흘러야 돼요. 이게 특히 간목은 위에서 그 물을 쓰게 되면은 그냥 간단하게 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물 그냥 뿌리면은 나무 이파리가 쭉 처지면서 고개가 수그려드려요. 그래서 그 사오미 여름의 간목 외에는 사오미 그러니까 이 하절의 간목 외에는 사는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사화는 4월은 어쨌든 오미월의 간목은 위에서 지지에 물이 없으면 위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타니까 그 위에 물이라도 고개가 수그려들든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물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수는 지지에서 밑에서 땅이 윤습하고 땅이 촉촉해야지 이 간목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그런 논리예요. 근데 이제 뭐 꼭 지지에 물이 없고 천간에 물이 있는데 물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쓰긴 써야 되죠. 자, 그래서 묘월의 간목이 일단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병화는 없고 정화가 있네요. 자, 이 시점에서 갑이 좋아하는 글자 봄에 병화와 토를 좋아한다 이제 이렇게 되죠. 진토. 근데 항상 음양은 대립관계에 있고 음양은 공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글자도 있어요. 자, 봄의 간목이 제일 싫어하는 글자는 경금이에요. 또 그 말 하나 뭐지? 신금이요. 이렇게 경금, 신금 요런 글자를 이제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토. 자, 기토는 이거
이거는 이제 토다 그런데 그 감목이 기토를 보면은 이거는 그 나무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 살아있는 나무인데 이게 넘어지면 나무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기토는 거의 좋은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최고로 안 좋은 거는 경금이나 신금. 이 이유는 묘월이면 싹이 이제 막 자라고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에 이렇게 금신을 갖다 대면 어때요? 나무가 잘라져 버려. 자라고 뭐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잘라져 버리는 거야. 특히 이렇게 생목일 때는 더 심하죠. 그러니까 덜 자란 나무, 이제 막 자라려는 나무에 금신을 갖다 댄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묘월의 그 나무는 그 경금, 신금이 나오면 그게 뭐 정관, 편관이 아니라 무조건 흉으로 보면 돼요. 언제 나온 나무? 인묘월. 그렇죠. 봄에 나온 나무. 어리기 때문에. 어린 나무를 갖다가 자르면 어떻게 해? 자라게 해야지. 그래서 묘월에 나온 감목이 흉이 있네. 어디에 있어요? 경금이 있죠? 시간. 그렇지. 시간에 경금이. 그러니 밖에 나가면은 나를 어디 그 후려치려는 그런 인자가 있다는 거죠. 이 경금은 이제 도끼, 뭐 망치도 되고 뭐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 자라야 되는 병화는 없고, 우리 사주가 병화가 좋다고 병화가 딱 나오고 토가 좋다고 진토가 딱 나와 있는 그런 사주 흔치 않아요. 흔치 않는 게 아니라 뭐 하나가 병화가 있으면 토가 없고 토가 있으면은 또 병화가 없고 그런 사주가 많으니까 사주야 뭐 어느 사주가 오든지 우리가 그거를 잘 봐야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병화는 없다. 그리고 토도 여기 미토가 있네. 근데 미토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묘미로 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단은 정용신으로 제일 좋아하는 글자들은 다 없죠. 그러면은 흉 글자가 이렇게 딱 시간에 있네. 그러면 금금목으로 해서 내가 목이 잘리면은 병하고 진토고 뭐 소용없어요. 그러니 흉 글자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경금을 제하는 글자, 저 경금이 간목의 위해를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제하는 글자를 갖고 있어요. 어느 거? 연애. 그렇죠. 정화. 연에 정화가 딱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 속은 참 타는데 어떻게? 그래도 불이죠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묘월의 정화는 별로 썩 좋은 글자는 아니라 그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은 타지. 불이 옆에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살기 위해서 이 경금을 녹이기 위해서, 나를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정화도 약신으로 써요. 근데 이제 이 정화가 힘이 있는 정화일까 힘이 없는 정화일까? 힘이 없는 줄. 그렇죠. 왜 힘이 없어요? 묘월이. 묘월이기도 하고 옆에서 비를 맞고 있는 정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꺼진 정화로 저 경금을 어떻게 녹여.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정화운이 오면 들어오면서 경금을 제해 주니까 그래도 나쁜 글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속은 타지만 정화는 약신을 쓰고 그 다음에 묘월의 간목이니까 이 오화를 선용으로 쓸 수밖에 없어. 화를 선용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좌우충이 났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써야 돼. 그러니까 용신이 어때요? 굉장히 미약하죠. 자, 요 시점에서 용신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용신은 용신은 이제 우리가 용 써서 이렇게 힘쓸 용자예요. 용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간의 정신, 그 다음에 또 뭐 추구하는 목표, 그 본인의 용신을 향해서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생각. 그래서 용신 합된 사람 보면은 본인은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 넋이 나간 듯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이제 건명, 남자명에서는 용신이 자식이야. 근데 이게 재물도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승진을 물으러 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거에서는
승진이다 그러면 관운이 와야 승진한다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 합격하겠냐? 그러면 이제 인수운이 와야 이제 합격하겠냐 안 하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돈 많이 벌겠냐? 그러면 재운이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자연론에서는 무조건 그 용신운이 와야 돼요. 용신운이. 근데 이제 용신운이 와야 되는데 용신이 천간으로 드러나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성사가 굉장히 강한 거고, 뭐 지지로 낙하돼서 왔다. 그러면 뭐 재물적인 부분이 또 좀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관인설에서는 그렇게 각각마다 그 육신이 와야 그 일이 됐다 그러는데, 자연론에서는 용신이 와야 일이 성립이 됐다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명에서는, 여자명에서는 이렇게 뭐 정신이나 목표, 생각 그런 건 똑같지만 이제 보는 게 여명은 남편이 용신이야. 그래서 용신을 선용을 맨 앞에 둬서 뭐 목자 목부 금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물도 되지. 그 다음에 똑같이 일의 성립. 그래서 용신이 와야 돼요. 용신을 정확하게 잡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는 이제 계절에 따라서 차츰차츰 하면서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궁합을 볼 때는 세 가지로 궁합을 보는데, 그 궁합 보는 것도 물론 용신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뭐 연애 기간이 긴데 결혼은 뭐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결혼은 잘 안 되는데 뭐 한 5년씩 10년씩 사귀면서 헤어지지 못한 사람들 보면 거의 90%가 용신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곳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 너와 내가 생각이 같고 추구하는 바가 같은데 그렇게 뭐 쉽게 헤어지거나 막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용신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용신이 이렇게 충을 맞았거나 이렇게 합됐거나 만약에 그렇다. 여기는 그래서 합된 용신은 합을 된 용신을 우리가 잡고서 얘기 안 하는 게, 그 사람을 뭐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로 합된 사람 어떻다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그리고 생각과 말이 틀리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합된 용신을 잘 안 쓰는데, 용신이 이렇게 충당한 사람 그 여러 가지 다 틀리죠. 일단 여기서는 이제 용신이 이렇게 충됐으니까 어떤 현상에는 멘탈이 굉장히 약하죠. 자기 생각이 충당했으니까. 근데 용신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첫 번째 용합된 사람 이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차츰 더 있지만, 자, 용합된 사람 이거는 그냥 특징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기치는 거 똑같은 얘기지만, 근데 아까 구분은 지어줘야 된다 그랬어. 이제 그게 내가 살기 위한 합인지 아니면 진짜 그냥 합인지 그런 거는 이제 봐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건 차츰차츰 사주 나올 때마다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런 사람은 어때요? 사기치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나 안 주나? 사기치는 사람들 남한테 피해를 주죠. 나도 이상하고 남한테도 피해를 줘.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신이 극당한 사람. 용신이 극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 용신이 극당한 사람은 자기 멘탈이 무진장 약하겠지. 생각이나 그런 게 이제 목표나 그런 게 극당했으니까 멘탈이 굉장히 약해요. 응? 그러니까 극당했으니까 뭐 주관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좀 능동적이죠. 본인이 좀 그러니까 수동적이지, 능동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끌려서 이렇게 하고, 자기 어떤 발언권이나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좀 잘 못해요, 극당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용신이 합되고 용신이 극당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더, 승자 용신이 사주 내에서 해결을 다 했어. 흉신을 제하고 이런 사람은 머리가 무진장 좋아요.
그러니까 흉 글자를 해결했단 말이야. 흉. 그리고 이런 사람은 거의 그 사주 내에서 그 사주에서 희기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야. 좋아하는 글자하고 싫어하는 글자가 같이 있어. 근데 그 용신이 이 싫어하는 글자를 이겼어. 해결을 했다고. 그러면은 어때? 이 사람은 그 좀 멘탈이 남달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 보면 그래도 한 수 앞은 본다. 어떤 글자가 있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요 용신 그 글자를 잘 잡으면 용신 글자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흉이 있어도 나는 그거를 극할 수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승자 용신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멘탈도 강하고 진취적이지. 무슨 일 있어도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고 다른 사람도 좀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용신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차츰차츰 얘기할 그 사주가 나올 때마다 얘기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용신이 이렇게 극당해서 이제 뭐 묘월에 간목으로 태어나서 뭐 수생목도 받고 이렇게 뿌리도 강하고 해미로 목국을 이루어서 굉장히 이 사람이 신강한 사주다. 그거보다도 이렇게 용신이 충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뭐 신강하고 자기 주장이 막 강하고 간목의 특성은 개성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자기 주관대로 해야 되고 그런 면은 있어도 여기 그렇게 크게 뭐 본인이 뭔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게 좀 강하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자, 요 사주에서 이제 그 우리가 대운에서 운에서 또 오면은 어떤 글자가 좋아? 응? 요 정화가 경금을 잘 제해야 되니까 여기는 사주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토 이런 글자가 오면은 좋아요. 무토가 와서 어떻게? 무게. 그렇죠. 정화, 이 약신으로서는 정화를 살려서 경금을 제해줄 수가 있으니까 무토 같은 글자 오면은 이거를 잡아줘서 무게합으로 무게합 하면 뭐로 변해? 천간이? 무게야. 응, 화로 변하지. 그럼 화가 나한테 좋죠. 그래서 무토 글자 같은 글자 오면 좋다. 그러면은 묘월에 태어난 간목이 옆에서 봄비를 맞는 거는 나한테 우리가 임수는 지상에 있는 물, 큰 물, 강물, 뭐 저수지물 이런 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흔히 바닷물 그러는데 옛날에 중국에서는 중국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강물은 봤는데 이 사람들이 바닷물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라는 표현은 쓰기가 좀 그래요. 임수를 볼 때 임수는 그냥 강물, 호수, 저수지물, 관계수 우리가 쓸 수 있는 물 퍼다가 쓸 수 있는 물을 임수라 하고 개수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거는 우로수. 근데 이제 겨울에는 이 개수를 또 뭐로 표현해요? 비. 그렇지. 겨울비도 표현하고 눈, 비,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임수나 개수에 이제 그런 음양의 구분이 있는데 여기는 개수가 있으니까 봄에 개수가 여기 옆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봄비를 내린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이 개수가 봄비는 뭐 맞아도 좋고 안 맞아도 좋지만 이 여기에 봄비에 근데 봄에 뭐하러 그 부산스럽게 바람 불고 춥고 꽃샘추위가 있는데 봄비가 굳이 내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막 아주 흉이다 그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흉으로 보는 건 이게 정화를 꺼트리니까 정화가 내가 그래도 약신으로 쓰는데 그래서 이게 흉 글자라 보고 이 흉 글자를 잡아주는 이게 무토운이 오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운의 그런 성립에 있어서는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묘월에 태어나서 원래 간목이 굉장히 생기발랄하고 밝아야 되는데 이 사람 이제 얼굴을 보면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 용신이 충당. 이렇게 경금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걸 그렇게 썩 즐거워하지 않고 밖에 나가면은 나를 이제 뭐 위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밖에 활동이 막 자유롭고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경금이 있고 여기에도 예를 들어 경금이 있다 그러면 앞통수, 뒤통수 다 머리가 아프다 그렇게 표현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 정화를 같이 갖고 있으니 우리 정화운이 언제 와요? 10년마다 임묘진 사움이
뭐 해서 또 갑을병정 해가지고 10천간 10년마다 정화운이 오니까 그래도 인자적으로 이 사람은 흉글자를 제하는 글자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요 대목에서 이렇게 묘미로 합을 하고 있으니 어때요? 여기 지지에서 합을 할 경우 지지에서 합을 하는데 삼합. 자 여기 묘하고 미가 있고 뭐가 있어야 돼? 해묘미 삼합. 자 아시죠? 목이죠. 이렇게 해묘미 삼합이 돼 있거나 또는 반합. 해하고 묘. 자 특징적으로 이제 지지에서 이렇게 삼합을 하고 있으면은 삼합이나 반합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 성정이 좀 착해요. 그건 선한 성정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건 땅과 땅이 서로 화합하려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뭐 명리학상으로 선한 성정은 나하고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뭐 좀 선한 그런 기운, 남을 좀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근데 여자는 이렇게 이제 삼합을 하고 있으면은 정말 착하고 순한 여자, 순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는데 남자는 이렇게 합을 하고 있으면 좀 무능한 기운이 약간 있어요. 남자는 착하면 안 되나 봐. 좀 전투적이고 본인이 좀 진취적인 그런 게 필요한가 봐요. 어쨌든 요 그 삼합이나 반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해하기를 많이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화합하려고 땅과 땅이 화합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뭔가 이런 그 조직이나 이런 거를 좀 결성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지지에서 이렇게 합을 하고 있으면은 자 여기까지 이제 묘의 간목까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월의 간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